운명의 실이 얽히고 설킨 창평동 저택에서 모든 진실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강세리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강재인의 이름을 도용해 저질렀던 범죄들, 김도희를 황기찬의 불륜녀로 몰아가기 위해 꾸민 치밀한 계략들이 차례로 드러나고 있었다. 황기찬은 강세리가 최자영에게 불륜 사진을 보낸 장본인임을 깨달으며 충격에 휩싸였고, 황기만은 황지호의 혈액형이 AB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파트 계단 아래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는 가운데 황기만의 몸이 돌계단을 굴러떨어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서 붉은 피가 천천히 흘러내리며 차가운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강세리는 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오며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이 시간대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강세리가 황기만을 쳐다보자 황기만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강세리의 바지를 붙잡았다. 그러자 강세리가 재빨리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때였다. 멀리서 누군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굳어졌다. 천천히 고개를 든 순간 최자영과 눈이 마주쳤다. 최자영은 약 20m 떨어진 골목 입구에서 이 모든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다. 치매 증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의식이 흐릿해지긴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선명했다. 강세리가 황기만을 계단에서 밀어버리는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저런 미친년이. 최자영의 입술이 떨렸다. 강세리도 최자영의 시선을 느끼고는 순간 얼어붙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강세리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최자영이 봤어. 치매에 걸렸다고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말하면 끝이야. 최자영은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강세리가 재빨리 뒤를 쫓았다. 늙은 여자의 걸음보다 젊은 강세리의 발걸음이 훨씬 빨랐다. 아줌마, 아줌마 잠깐만요. 강세리가 최자영의 팔을 붙잡았다. 놔줘. 최자영이 몸부림쳤다. 아줌마, 지금 뭘 보신 것 같은데 오해하신 것 같아요.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다. 오해?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야? 네가 황기만을 밀어버리는 걸 똑똑히 봤어. 최자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세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아줌마, 치매 걸린 사람이 뭘 제대로 봤겠어요. 환각이죠, 환각. 환각? 내가 지금 환각을 본다고? 최자영이 분노했다. 그럼요. 아줌마 요즘 약도 제대로 안 드시고 병원에서도 환각 증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강세리가 차갑게 웃으며 갑자기 최자영의 팔을 움켜잡았다. 치매 환자가 함부로 본 척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놔줘. 최자영이 숨을 헐떡였다. 제인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치매 환자가 실족사 할 수도 있는 거 알죠? 강세리의 목소리가 섬뜩했다. 제인이를 건드리지 마. 최자영이 간신히 말했다. 누가 치매 환자 말 믿겠어요. 오히려 아줌마가 정신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강세리가 손을 놓자 최자영은 팔을 감싸며 비틀거렸다. 과도한 충격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제인아, 제인이가 어디 있지? 최자영이 중얼거리며 혼란스러워했다. 방금 전 일이 기억나지 않았다. 치매가 더 심해졌네. 이제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강세리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도민준의 집으로 돌아온 최자영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제인아, 제인아 어딨어? 최자영이 집안을 헤매며 소리쳤다. 도민준이 놀라며 다가왔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제인 씨는 지금 여기 없는데? 제인이가 위험해. 빨리 찾아야 해.
최자영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있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제인 씨는 황기찬 씨 집에 있잖아요. 누가 제인이를 해치려고 해. 그 나쁜 여자가. 최자영이 중얼거렸지만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았다. 도민준이 걱정스럽게 최자영을 부축했다. 사모님, 어디서 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하지만 제인이가 위험해. 당장 데려와야 해. 최자영의 치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강세리의 과도한 협박과 위협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최자영의 뇌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받는지, 누가 협박했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오직 딸이 위험하다는 본능적인 불안감만이 남아있었다. 황기찬과 강재인이 퇴근을 하고 노숙자가 TV를 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평온한 오후를 깨뜨리는 불길한 신호였다. 여보세요? 노숙자가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황기만 씨를 찾고 있는데요. 노숙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누군데 우리 기만이를 찾아요? 강세리는 전화를 받는 노숙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척 쳐다봤다.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양 연기했다. 경찰서요? 노숙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재인과 황기찬도 경찰서라는 말에 놀라며 노숙자를 바라봤다. 황기만 씨 사고 관련해서 연락드린 건데요. 현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노숙자가 놀라며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황기찬이 재빨리 전화기를 주워들었다. 여보세요? 저는 동생 황기찬입니다. 형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계단에서 추락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시니 가족분들이 오시면.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세리는 겉으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황기찬이 전화를 끊었다. 노숙자가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기만이가. 강세리가 위로하는 척하며 다가갔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으로 빨리 가봐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가족들의 얼굴은 모두 굳어 있었다. 노숙자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고, 황기찬은 벽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다. 강세리는 황지호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황기찬이 집도이에게 물었다.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의식을 회복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노숙자가 울부짖었다. 우리 기만이가. 황기찬이 긴장한 채 물었다. 그럼 깨어날 수 있는 건가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설명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설령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장애나 언어장애 등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고 노숙자는 주저앉아 강재인이 노숙자를 부축하며 달랬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황기찬도 충격에 빠져 벽에 기댔다. 형이 정말로.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강세리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었다. 황기만이 깨어나지 못하거나 깨어나더라도 기억을 잃는다면 자신의 범죄는 영원히 묻힐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최자영이 목격한 것이 계속 신경 쓰였다. 강세리는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진정해, 강세리. 황기만은 기억을 못할 거야. 최자영은 치매 환자고 누가 그런 사람 말을 믿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밤늦게 병원에서 돌아온 강세리는 잠을 이을 수 없었다. 황기만은 의식불명 상태였지만 언제 깨어날지 몰랐고 최자영이 목격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황기만이 황지호의 혈액형이 AB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지호가 최근에 유치원에서 건강검진 했다고 한 것 같은데 혹시? 강세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강세리는 조용히 지호가 잠든 방으로 들어갔다. 지호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다. 지호야, 지호야. 응? 엄마? 지호가 졸린 눈을 비볐다. 지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혹시 삼촌한테 건강검진 이야기 했어? 응, 했어. 지호가 순진하게 대답했다. 강세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때 뭐라고 했어? 삼촌이 자기는 O형이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AB형이라고 말했어. 강세리가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리에 힘이 빠져 침대에 주저앉혔다. 엄마, 왜 그래? 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아니야. 다시 자자. 강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가 다시 잠든 후 강세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다. 환기만이 O형이고 지호가 AB형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환기찬도 O형이니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이었다. 그래서 환기만이 유전자 검사를 했고 이걸 환기찬에게 말하려고 했구나. 강세리가 온몸이 떨렸다. 황지호의 건강검진 서류를 찾아야 했다. 혹시 황기찬이 그 서류를 본다면? 어디 있지? 강세리가 서둘러 건강검진 서류를 찾아보았다. 강세리는 급히 황지호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지호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서를 찾았다. 혈액형란에 AB형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순간 창백해졌다. 이걸 어디다 숨기지? 강세리가 불안해하며 중얼거리며 은닉할 곳을 찾았다. 이제 환기만도 깨어나지 못할 거고 최자영도 치매 환자니까 설령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믿겠어. 강세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김도윤이 회사에 출근하면서 전화 통화를 받고 있었다. 네, 스케줄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도윤이 전화를 끊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보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정우성과 강미란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자연스러웠지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은 명백히 연인 사이처럼 보였다. 김도윤의 눈이 커졌다. 외삼촌이 강미란 상무님과 언제부터? 정우성도 김도윤을 발견하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급히 강미란의 손을 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강미란은 의외로 침착했다. 자연스럽게 정우성의 손을 놓으며 김도윤에게 밝게 인사했다. 김도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일찍 출근하셨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도윤은 어색하게 대답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정우성이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도윤아, 이게 좀 갑작스럽긴 하겠지만 외삼촌, 설명은 나중에 해주세요. 김도윤이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탔다. 정우성과 강미란도 뒤따라서 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후 김도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강재인 씨와 관련된 모든 일들, 그리고 이제 외삼촌의 연애까지. 이 가족에게는 숨겨진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 강승우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꾸만 예전 전등 사건이 떠올랐다. 그때 도요경이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부드럽고 따뜻했던 그 느낌이. 아, 왜 자꾸 그 생각이 나지? 강승우가 머리를 흔들었지만 소용없었다.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감정이었다. 도유경 누나를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다. 강승우는 결심했다. 퇴근 후 강승우가 도유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지금 시간 있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도유경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다. 아니야, 그냥 누나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그럼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 30분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강승우는 계속 손을 비비며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승우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도유경이 겁점스럽게 물었다. 강승우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누나, 나 연애 한번 해볼까? 강승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섞여 있었다. 도유경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웬 연애? 좋은 사람 있구나. 강승우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다른 손님들이 들을까봐 조심스러웠다. 누나는 어때? 야, 너 정신 차려. 나 너보다 나이가 많다고. 도유경이 당황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누나 예쁘고 착하고 요리도 잘하잖아. 도유경이 당황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너 정말 철없구나. 진심인데. 강승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승우야, 우리는 좋은 친구로 지내자.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도유경이 부드럽게 말했다. 강승우는 못내 아쉬워했지만 도유경의 마음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거절하면서도 뭔가 흔들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강재인이 도유경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유경아, 나야. 지금 시간 괜찮아?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저번에 내가 보여준 사진들 있잖아. 그거 익명으로 우편 발송해 줄 수 있어? 도유경이 잠시 망설였다. 제인아, 정말 괜찮을까? 강세리가 뭘 할지 몰라. 8년 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이제 내 차례야. 강세리가 어떤 년인지 황기찬이 똑똑히 봐야 해.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요즘 증상이 더 심해지신 것 같아. 엄마가 어떻게 하시는데? 하루 종일 멍하게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제인이? 제인이 어디 있지? 하시면서 찾으시고 그러다가 또 멍해지시고 강재인이 겁점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치매가 더 진행되신 건가? 그런 것 같아. 병원에서도 그러시더라고. 가끔 나를 제인이로 착각하시기도 하고. 강재인이 마음이 아팠다. 엄마 많이 힘드시겠다. 내가 자주 찾아뵐게. 고마워. 그런데 사진 발송하는 일은 정말 괜찮을까? 응, 부탁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강세리는 도유경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도유경이 출근한 후 최자영이 혼자 있을 시간을 노린 것이었다. 강세리가 초인종을 눌렸다. 누구세요? 최자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강세리예요. 잠깐 인사드리러 왔어요. 문이 열리자 최자영이 경계하는 표정으로 강세리를 바라봤다. 너는 왜 여기 와? 어머니, 어제 병원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치매 때문에 헛것을 보신 거죠? 최자영이 문을 닫으려 했지만 강세리가 재빨리 문을 막았다. 헛것이 아니야. 네가 환기만을 밀어뜨리는 걸 봤어. 최자영이 소리쳤다. 강세리가 집 안으로 들어서며 차갑게 웃었다. 누가 치매 환자 말을 믿겠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무슨 뜻이야? 제인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치매 환자도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강세리의 목소리가 섬뜩했다. 최자영이 무서워하며 뒷걸음쳤다. 제인이를 건드리지 마. 그럼 입 다물고 계세요. 아무도 어머니 말 안 믿으니까 괜찮겠지만 혹시나 해서요. 강세리가 나간 후 최자영은 혼란스러워하며 거실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 방금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강재인이 침실에서 우편물을 확인하고 있었다. 익명으로 보내진 봉투가 있었다. 봉투를 열어보자 충격적인 사진이 나타났다. 아! 강재인이 연기로 비명을 질렀다. 막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 환기찬이 비명 소리를 듣고 급히 침실로 뛰어들어왔다. 제인아, 무슨 일이야? 강재인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다. 환기찬이 사진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세리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사진이었다. 이게 뭐야? 환기찬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강세리가 침실로 들어왔다. 사진을 본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다. 강세리, 이 사진이 뭐야? 강재인이 물었다. 이 사진도 어떻게 너한테? 강세리가 강재인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제인아, 너 정말 기억상실증이야? 무슨 뜻이야? 요즘 너 행동이 이상해. 마치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것 같은데? 황기찬이 강세리에게 소리쳤다. 세리야, 그만해. 왜 나한테 소리쳐? 제인이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강세리가 맞받아쳤다. 그 순간 강재인이 강세리의 뺨을 세게 때렸다. 팍! 너 같은 년이 감히 강재인이 분노했다.
강세리가 뺨을 감싸며 분노도 떨었다. 이 미친년이! 강세리가 강재인에게 달려들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강재인이 의도적으로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다. 으악! 재인아! 황기찬이 급히 강재인을 부축했다. 강세리, 나가! 당장 나가! 황기찬은 강재인을 간신히 침대에 눕히고 안정시킨 후 강세리를 서재로 불렀다. 서재에서 황기찬이 문을 닫고 강세리를 마주봤다. 세리야, 이제 그만해. 강세리가 차갑게 웃었다. 그만하라고? 이제 모든 걸 끝내겠어. 재인이도 최자영도 모든 증인들을 다 끝장내버릴 거야. 황기찬의 얼굴이 굳어졌다. 세리야, 너의 이런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뭐라고? 우리 이제 끝이야. 황기찬이 최후의 결단을 내렸다. 강세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황기찬을 바라봤다. 정말 날 버리겠다는 거야? 지호는 어떻게 할 거야? 지호는 내가 책임질게. 웃기지 마. 지호는 내 아들이야. 강세리가 소리쳤다. 황기찬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강세리가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말을 내뱉은 것이었다. 강세리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황급히 방을 나섰다. 후회하게 될 거야, 황기찬. 문이 쾅 닫힌 후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황기찬은 침대에 누운 강재인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강세리가 마지막에 내뱉은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지호는 내 아들이야? 황기찬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먼저 그 사진들이 궁금했다. 누가 보낸 것일까? 어떻게 강세리와 관련된 사진을 구했을까? 그리고 강재인, 강세리가 계속 의심했던 것처럼 정말로 기억을 되찾은 것은 아닐까? 요즘 강재인의 행동을 다시 떠올려 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재인이가 정말 모든 걸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야? 황기찬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일 수도 있었다. 운명의 기로에 선 황기찬,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